과학 시간에 아세톤 용액에 코를 대고 직접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실신했어요. 병원에서는 이게 급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렇게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학 선생님의 책임이 인정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교랑 법이랑의 임이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에 의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친구가 자기 가방을 창문 밖에 난간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숨겨놓은 가방을 줍기 위해서 창문을 넘어서 난간으로 넘어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허벅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이게 학교의 과실로 인해서 학교가 잘못한 책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학교와 이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 사례에서는 학교 책임이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왜 인정이 됐을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문 밖을 학생들이 넘어갈 수 없도록 안전바 같은 거를 설치하죠. 당연히 장난도 치고 싶고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창문을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로 차단을 하는 것인데요. 이 사고가 발생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전바가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것이에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에서 학교가 안전바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창문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창문을 넘어가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학교의 책임이 일부 인정이 되었고요. 또 하나, 그 가방을 몰래 숨겨놓은 학생의 학부모까지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던 사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가방을 안 숨겨놨다면 이 피해 학생이 가방을 찾으러 창문을 넘어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던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와 비교할 만한 다른 사례는 고등학교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출입이 원래 금지되어 있던 학교의 어떤 시설에 몰래 담배를 피러 넘어갔던 것이었어요. 담배를 피다가 학교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이게 학교의 잘못이다, 학교가 그렇게 위험한 장소를 열어놓으면 안 됐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과연 판례가 학교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을까요? 우리 법원은 이 사고가 예측 가능성이 없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고 보아서 학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구역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표시로 이렇게 해골무늬도 있었고 했대요. 아예 금지를 알린 표시가 붙어 있었음에도 그 학생이 그 안내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려고 난간을 넘어간 거잖아요. 난간 넘어가서 추락사할 것까지는 학교가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학교에게는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과학실습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과학실습도 참 체육 시간만큼이나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과학 시간에 아세톤 용액에 코를 대고 직접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실신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이게 급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렇게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학 선생님의 책임이 인정이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례에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의아하시죠? 그 이유가 아세톤과 뇌경색 간의 어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해요. 이 선생님께서 지도를 못해서 걔가 코에 직접 아세톤을 맡아서 뇌경색이 왔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보건 선생님도 부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의 허락 없이 과학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실험을 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유명한 사고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사고 이후로 초등학교에서는 화산 폭발 실험 용액이 아예 바뀌었거든요. 판례는 과학실 문은 항상 잠그고 들어올 수 없어야 되고, 또 별도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약품은 잠금 장치를 했었어야 했다면서 과학실 담당 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과학실은 그래서 항상 교사가 없을 때는 닫아 놔야 되고, 특별히 위험한 약품은 별도로 잠가둬야겠죠. 그리고 과학 선생님께서는 실험 전에 안전교육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매번 수업하시다 보면 안전교육을 깜빡하거나 번거로워서 넘어가고 싶은 그런 날도 있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번거로워도 항상 안전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시리즈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이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